네, 안녕하세요. 푸돈스입니다. 분데스리가 24라운드 슈투트가르트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뮌헨 입장에서 어려운 일정이 시작됐는데요. 리그 우승을 위해서는 한 경기도 놓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주중에는 레버쿠젠과의 챔스 16강 경기가 있고, 여러모로 레버쿠젠은 도전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슈투트가르트는 백포에 투톱으로 나왔고, 콤파니 감독은 주중에 있는 챔피언스리그 16강 경기를 대비해서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사네, 팔리냐, 고레츠카가 선발로 나왔고, 이번에도 역시 김민재 선수는 선발 출전. 김민재 선수 파트너로 다이어가 나왔는데 우파메카노가 여전히 좀 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콤파니 감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는데, 이 로테이션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오늘 꽤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수비 상황에서는 4-4-2 대형으로 경기를 펼쳤고, 공격 상황에서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내려오는 대신에 풀백과 윙어들이 높은 위치까지 전진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공격 지역에 6명을 투입하는 2-2-6 내지 4-6 형태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뮌헨 입장에서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 측면 공격수들의 수비 가담이 필수적이었는데요. 아쉽게도 고레츠카와 팔리냐의 포백 보호도 별로였고, 윙어들의 수비적인 기여도 좋지 못했습니다. 고레츠카와 팔리냐 조합은 실제로 경기에 나온 적이 거의 없어서 그런지 볼 분배라든지 경기 조율 같은 부분이 잘 안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뮌헨이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점유율에서 밀렸습니다. 이번 시즌 콤파니볼을 보면 점유율이 7대3, 막 8대2까지 가는 경기도 있었는데, 그런 팀이 점유율에서 밀렸다는 거는 그만큼 중원에서 경기 운영을 전혀 못했다는 의미죠. 그리고 특히 왼쪽으로 나온 사네의 수비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했는데, 사네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속된 말로 계속 뺑이를 쳤습니다. 사네가 올라오는 바그노만을 자꾸 놓치니까 이 커버를 계속 김민재 선수가 했어요. 타이트하게 압박을 해서 편하게 플레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사네가 그래주지 못하니까 바그노만이 계속해서 오른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볼 배급을 하고, 결국 그 수비 뒷공간 부담은 오롯이 김민재 선수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왼쪽에서만 그러면 그나마 나은데, 오른쪽에서 문제가 생겨도 김민재 선수가 커버를 가야 됐습니다. 즉 왼쪽에서 문제가 생겨도 김민재 선수가 커버해야 되고, 오른쪽에서 문제가 생겨도 김민재 선수가 커버해야 되고, 거기다가 롱볼 나오면 전진해서 공중볼 경합 해줘야 되고,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 진짜 너무 바쁜 경기였습니다. 33분 슈투트가르트의 선제골, 제 기억에는 이게 사네의 첫 수비 성공이었던 것 같아요. 수비 성공을 하긴 했는데 이후 혼자 넘어지면서 다시 공격권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슈투트가르트는 중앙으로 전개를 하는데 공간이 부족하니까 다시 사이드로 전개. 이때 뮌헨 선수들이 사이드로 공이 가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다 박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크로스를 수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박스 바깥에 스틸러를 체크하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고, 바그노만이 센스있게 크로스 대신 스틸러에게 공을 내주고 스틸러가 중거리로 마무리. 사네의 실수가 시발점이 됐고, 이후 슈투트가르트 선수들을 놓친 뮌헨 선수들의 집중력이 아쉬운 실점 장면이었습니다. 44분 뮌헨의 동점골. 이번에도 역시 슈투트가르트가 공격 쪽에 인원을 많이 투자한 상황에서 롱볼로 공격을 전개하는데, 이걸 김민재 선수가 끊어냅니다. 이후 사네가 공을 잡아서 스루볼 이후 올리세가 마무리를 하면서 김민재 선수가 기점 패스를 기록했는데, 이 장면에서도 사네 때문에 솔직히 아슬아슬했어요. 오프사이드 여부를 굉장히 오래 확인을 했는데, 공을 잡아놓고 바로 패스를 하면 되는데 이게 꼭 한 번 더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스 타이밍이 늦어졌고 오프사이드에 걸릴 뻔한 거죠. 물론 사네가 오늘 도움을 기록하긴 했지만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이 가는 족족 공격권을 빼앗기는 좀 아쉬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슈투트가르트가 전방에 선수를 많이 배치한 이유, 투톱을 사용한 이유, 이건 꽤 명확했는데요. 후방에서 잘 안되는 짧은 패스 위주의 빌드업을 고집하기보다는 간단하고 명확한 롱볼 위주의 플레이를 많이 시도했습니다. 뮌헨도 해당 경기에서 빌드업이 원활하게 안되면서 롱볼을 40회나 시도했는데, 슈투트가르트는 롱볼을 60회나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 선수만 보더라도 공중볼 경합 시도를 4번에서 4번 모두 이겼고, 다이어도 11번에서 7번 성공. 기본적으로 뮌헨 센터백들의 공중볼 경합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슈투트가르트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확실히 롱볼이 잘 안 먹히니까 슈투트가르트가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뮌헨이 후반에 2골을 기록했는데 모두 슈투트가르트 빌드업 상황에서 짧게 풀어나오려다가 공을 뺏기는 실수를 하면서 골이 나왔습니다. 물론 뮌헨이 압박을 의도해서 공을 뺏었다고는 해도 결국에는 상대 실수에 의해 나온 득점이고, 냉정하게 봤을 때 해당 경기에서 뮌헨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공격을
전개해서 만들어서 나온 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도 김민재 선수의 수비 부담은 여전했는데요. 이 장면도 뒷공간 커버를 김민재 선수가 성공하는 장면인데, 김민재 선수가 커버를 했으면 누군가는 김민재 선수의 자리를 커버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커버를 안 합니다. 그럼 이걸 또 김민재 선수가 수비해야 돼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이걸 또 해냅니다. 그것도 미친 센스로. 순간적으로 상대 공격수가 자신이랑 동일선상에 있는 걸 확인하고 냅다 앞으로 튀어나가서 슈팅 각도를 줄이는 선택을 하는 김민재. 순간적으로 2대1 상황이지만 자신이 트랩을 썼기 때문에 어차피 패스가 들어가면 오프사이드고, 그럼 자신이 수비할 건 공을 가진 선수의 슈팅뿐이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보통 선택지는 이제 공격수가 갖기 마련인데 순간적인 판단력으로 선택지를 제한해버리는 김민재 선수의 미친 판단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너무 좀 다이어한테 현미경을 들이대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빌드업 상황에서 자기가 수세에 몰리니까 김민재 선수에게 패스를 해버리는데, 수비가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 뒤쪽에다가 패스를 줘버리더라고요. 그것도 땅볼도 아니고 로빙 패스로. 그럼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로빙 패스를 트래핑해야 되고 고개 들고 또 돌아야 되고, 진짜 좀 너무 무책임한 패스더라고요. 이러다 뺏기면 김민재 선수가 욕을 또 엄청 먹겠죠. 슈투트가르트의 실수와 김민재 선수의 든든한 수비로 인해 미넨이 경기력은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1대3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미넨의 다음 경기는 3월 6일 목요일 오전 5시 레버쿠젠과의 챔피언스리그 16강 경기인데, 이게 또 후반 막판에 폰지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되면서 수비 라인이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상황입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